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한 독대 무산.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인데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자, 독대로 좀 소통하고 싶다라고 제안했던 거 결국 거절당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 용산에서 나왔던 브리핑으로는 이번 만찬은 당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상견례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견례다. 네, 사실 여권에서는 그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니까 피한 거다라는 관측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언론에 얘기를 했던 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독대를 요청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김 여사 문제가 아닌가 하고 많이들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결국에는 이제 단체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16명 그리고 대통령실 실장급이랑 수석급 참모들까지 이제 총 출동하게 됐고요. 뭐 깜짝 독대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뭐 아예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대통령 일정이 오늘 좀 빡빡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것들 보면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꼭 이때 해야 되냐 추후에 협의하겠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 뭐 이번이 어렵다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앞으로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 이 독대 요청 얘기가 뭐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흘러나온 상황이어서 조금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당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관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 독대도 못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경선 때 했던 얘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고 다만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하는 말을 제가 어제 좀 많이 물어봤는데 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특히 의료개혁 관련해서 네.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 음. 그러면 이제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어제 우리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에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게 커질 수가 있고 노인이 좀 사망하는 사례도 커질 수가 있고 특히나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의대생. 네, 의대생들. 그렇게 되면은 당장 한 학년에 6천 명씩 뭐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도 생길 텐데 이게 이제 한 10월이면은 이제 수업 그 일수 같은 걸 따지게 되면은 10월이면은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한동훈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용산에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뭐 저도 어제 오늘 보도 나온 것만 봐도 되게 어질어질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어제 JTBC가 보도한 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직후에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랑 일주일 사이에 36차례나 연락을 했었다. 네. 그러니까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라고 양측에서 다 해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고 오늘 아침에 추가로 나왔던 게 뉴스토마토 보도가 있었는데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의 절반을 받으면서 2022년에 재보선에 당선된 뒤에. 그쵸. 예. 그때 이 명태균 씨가 했던 녹취록이 나왔는데 공천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라고 김영선 전 의원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서울의 소리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이건 뭔가요?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말했던 게 녹취가 또 나왔어요. 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대변해서 이원모 전 비서관 공천 주려고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사실상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게 또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산이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한동훈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한두 달 정도 좀 버티는 게 과제일 텐데 당장 당내에서 뭐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만찬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왕설래 중인데 박순봉 기자는 특히 어느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용산이 왜 독대를 거부하느냐 이걸 어제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체코 순방 성과를 묻히게 두느냐 이런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랑 얘기를 하니까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어제 기준으로 오늘하고 내일은 체코와 대통령의 날이다. 그러면 기사가 체코하고 대통령과 관련된 걸로 쭉 나와야 되는데
독대 요청 때문에 이게 다 묻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체코 순방을 체코 방문을 강조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좀 깔려 있어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자면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서운함이 그 얘기죠. 대통령실에서 그 있다는 정치를 하고 거예요.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뭐 여권 관계자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비교를 해봐라.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를 다녀오면은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번에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음. 당에서 논평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약간 이런 불만들이 또 있거든요. 아하. 또 하나의 불만은 왜 기사 흘리느냐 이거예요. 그 독대 요청. 네, 독대 요청을 하고 나서 이런 표현 뭐 여권 관계자 쓰더라고요. 스타일을 알면서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냐. 무슨 스타일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반응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 독대를 수용을 하겠느냐. 그런 거 아하.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개하는 거는 압박하는 수단으로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거 안 흘렸다는 거잖아요. 어제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입장문도 내놨어요. 박정화 비서실장이 예. 얘기를 했죠. 그렇게 흘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듭해서 이게 오해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맞아요. 같은데 계속해서 용산 쪽에선 여러 가지 기사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을 쭉 토대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만나게 되면은 만난다는 사실도 흘리고 그다음에 만난 다음에 그 내용도 흘리고 이런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오해든 실제든 하여튼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결과론적으로는 또 기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친윤계 모 의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나쁜 수다. 예를 들어서 독대 요청을 안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 불통이라고 할 거고 만약에 독대 요청을 받으면은 이 의료 문제 풀기 어렵잖아요. 네. 대통령이 결국 안 받아주더라. 히어링이 이래서 안 되더라.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만나서 그것에 대한 해법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주더라로 떠넘기지 않겠냐? 어느 쪽이든 떠넘길 거라는 거죠. 안 받아줬으니까 얘기 못했다. 받아줘도 얘기해봤더니 안 들어주더라. 이렇게 되니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대 요청 못 받은 거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오늘 만찬은 사실 성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제를 크게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원하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 내지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러니까 쌍특검법이나 아니면 뭐 최상병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앞에 두 개는 한동훈 대표가 뭐 독대를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류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입장이 쌓여왔잖아요. 네. 이걸 바꾸기 어렵고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글쎄요 뭐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결국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의정 갈등 문제인데 이 해법인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딱 그 만찬 못한다라고 사실상 못한다라고 거부하는 입장 밝히면서 딱 하는 얘기가 네. 기존 입장 반복이거든요. 2025학년도는 못 건드려. 2026년도는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요거거든요. 그럼 결국 논의를 이미 하기도 전부터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실이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는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미 상견례 성격이라고 또 대통령실에서 한정을 규정을 지었잖아요. 지었어요. 예. 그럼 이런 상황들은 왜 벌어지는 거냐? 본질적으로는 파워게임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도 답답해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용산 쪽도 되게 답답해하는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답답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지지율 계속 빠지고 이러는데 용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지지율 계속 빠지는데 뭔가 돌파하고 차라리 우리한테 뭔가 키라도 하나 줘서 우리가 뚫어보겠다. 입장 바꾸기 어려우면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용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쪽의 고위 인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지금 1년 정도 지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왜 이주호 장관이 버티면 이긴다 이 얘기했다가 뭐 그게 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히 버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지금 어차피 너무너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전공의들 안 들어오면 답이 없고 예. 전공의가 들어와도 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공의들 내부에서도 통일이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선 전혀 들어올 기미가 안 가능성도 보여요. 없고 일부 들어오더라도 나머지들이 반발해서 실제로 이 행동을 옮겨주지 않으면은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풀기가 어려운데 다만 정부 쪽에서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이거를 뭐 이거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이 전공의들이 자기 이제 너무 뭐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잖아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부 쪽 인생 얘기죠. 네
뭐 이제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음. 근데 인생 계획으로 봤을 때 2년은 안 쉴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긴 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게 정부 쪽의 생각. 네, 막연한 이제 뭐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풀릴 거라고 보는 거니까 이 힘싸움 자체가 여기서 애초에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풀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여사 문제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용산에서는 이 의정 갈등 문제는 그래도 쭉 밀어붙이면 결국엔 해결이 돼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공으로 돌아올 거다. 근데 이제 여사 문제가 연이어서 터지면서 지지율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일종의 변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독대 요청한 게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은밀하게 해보자라는 것보다는 이 의정 갈등. 네. 추석 사이 한동훈 대표가 부지런히 여기저기 찾아서 의료계 사람들 만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하기 힘든 무언가를 좀 전달하면서 풀어보려고 했던 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쪽에 무게가 있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봐야 없어요. 되거든요. 예. 아무튼 독대는 깨졌고요. 오늘 만찬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명국 대전. 명국 대전은 또 무슨 단어입니까? 이게 이재명 조국 이렇게 붙인 건데 어허허. 사실 호남 재보선 이제 10월 16일 날 있을 텐데 이게 이제는 이재명 조국 두 거물급 정치인 간의 대리전으로 좀 이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조국 혁신당은 계속 전면전으로 했지만 민주당은 안 그랬거든요. 네. 좀 조용한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여론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민주당도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민주당이 영광군에 내려가서 최고위를 했죠. 네, 맞아요. 어제 영광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곡성에서 일정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지도부 총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영광으로 이동하면서 유튜브 켜갖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잠깐 그거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아, 지금 들을 수 없나요? 이따 들려드릴게요. 짧게 전달해드리면 만약에 이 선거 지면은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선거가 이상하게 되면 이런 표현 네, 썼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 선거가 이상하게 되면 지도체제가 위험할 수 있다? 네.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엔 좀 엄살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상 재보선에서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1극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은 클 것 같고 이 정도로 흔들릴 지도부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개파 없는 한 재선 의원이 어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재명 대안은 없지 않느냐. 그냥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워딩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이제 예민하게 이제 당에서 바라볼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선거판이 지금 심상치가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당 특히 민주당 쪽에 결집하는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곡성이 민주당 지지세가 높긴 하지만 영광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르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당원 결집력이 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 텃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곳인데 왜냐하면 역대 9번의 군수 선거 가운데서 무소속이 3번이나 당선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당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진보당도 일찍 가서 시작을 하면서 실제 그 어떤 민심 현장의 반응을 봤을 때 뭐 시민들 반응이 셌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봉 기자, 뭐 이기면 좋죠. 어떤 선거든 이기면 좋지만 이게 사실은 군수 선거 두 곳의 군수 선거인데 비해서는 뜨거워지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두 곳이 뜨겁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곳이 다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 그 기초단체장 선거잖아요. 네. 원래 보통 이 재보선이 미니 총선이네 아니네 그러니까 좀 중요성을 높게 볼 때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몇 개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거는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이번에 굉장히 절박하고 존재감이 키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좀 한번 다시 되돌이켜 봐야 되는데 총선 전에는 지민비조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협력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뭐 지민비민으로 민주당이 바꾸기도 했었는데 일종의 협력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느끼는 감정은 총선 이후에 뭐냐면 우리 팽당했다. 뭐 관계자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팽당했다? 민주당이 우리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총선 전에는 일종의 협력 관계에서 조국 혁신당 생각에는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민주당도 잘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선 그렇게 봐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조국 혁신당이 하고 싶었던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하나는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거였죠.
20석에서 20명을 10석으로 내리는 거. 그렇게 해지면 자신들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원내로. 민주당에서 뜨뜻미지근한 정도가 아니고 음. 사실은 거의 외면을 했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고 싶었던 게 조국혁신당이 뭐가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 특검법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하. 두 개 다 그냥 묵히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불만이 쌓였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면 조국혁신당이 쓸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이미 170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석으로 어떤 법안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과반 근데 넘기면 되니까. 유일하게 필리버스터 할 때만 조국혁신당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하고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더 왼쪽에 있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을 뭐 설득할 필요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정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선거에서 뭔가를 보여주면 그럼 민주당하고의 일종의 거래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게 호남에서 지지세가 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두 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부산 다른 지역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3파전으로 치러지거든요. 여기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게 아니었어요? 앞서가는 곳이기는 한데 2018년에 한번 민주당이 이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은 3자 구도가 아니면 해볼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야당이 보고 있군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둘 다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어. 왜냐하면 특히 지난번에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정당 득표를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부산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부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강화 군수는요? 강화군수도 좀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여당 텃밭인데 네. 여기 지금 여권 쪽에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지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그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든요. 여기 강화군에 네. 군수로?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거 자체로도 뭐 뉴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자체 후보가 있거든요. 예. 여기가 일단 여건이 쪼개졌습니다. 표가 갈리는군요. 갈렸으니까 조국혁신당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일화해서 한 명 내자. 해볼 해볼 만하다. 만하지 않냐. 그럼 여기서도 또 힘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래서 내 곳이 다 뜨거워졌다. 이런 배경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전 얘기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아직 전면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전면전으로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이렇게 전해드렸던 게 삐삐랑 무전기 폭발 이게 있었는데 그 맞아요. 이후에 교전이 좀 격화하고 있어요. 어제 그리고 이 밤 사이에 최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밝힌 게 이스라엘의 이제 타격을 받아서 어린이 24명과 여성 42명을 포함해서 356명이 숨졌다. 레바논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제 레바논 쪽, 그러니까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 쪽을 이제 폭격하고 타격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드렸던 356명이 이 피해 규모가 2006년에 이스라엘 대 헤즈볼라 전쟁했을 때 이후로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년 만에 지상전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